안녕하세요, 대부자입니다. 사스가 뭔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가 사스 공식 사이트고요. 네, 주소는 sass-lang.com sasslang.com입니다. 자, 여기 큰 문구 SAS is the most mature, stable and powerful professional grade CSS extension language in the world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요거를 한국어로 번역을 한번 해보면은 SAS는 세계에서 가장 성숙하고 안정적이며 강력한 전문가급 CSS 확장 언어입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한마디로 일단 사스는 CSS를 만드는 작은 프로그래밍 언어입니다. 그런데 빠르고 효율적으로 만드는 언어가 되겠습니다. 즉 그래서 생산성을 높인다고 봐야겠죠. 생산성이 높다는 것은 결과물을 효율적으로 빨리 만들어서 시간을 버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요즘처럼 할 게 많은 세상에 시간을 벌어서 이제 또 다른 걸 연마를 하고 자기 개발을 할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사스는 프로그래밍 언어로서 여기에도 나와 있지만 CSS 확장 언어입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CSS 호환, 완벽한 호환이 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결국에는 사스는 CSS를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스는 방식이 SASS라고 하는 이제 초창기 전통 사스 방식으로 쓰는 게 있고요. 그 다음으로 나온 SCSS 방식이 있습니다. 이렇게 있고, 그래서 이 둘 중에 SASS 방식은 요즘은 거의 안 쓰고요. SCSS 방식을 쓰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 사스라고 하면은 이 SCSS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두 가지 방식. 그래서 이 둘 간의 차이는 일단 제가 한번 차이를 보여드리면은 SCSS, SASS. SASS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박스라는 클래스가 있고 거기에 폰트 사이즈 32픽셀. 자, 이렇게 지금 CSS로 바뀌었죠. 그리고 자, 이렇게 하니까 점 박스 밑에 박스 다시 인 이렇게 또 생성이 됐고요. 그래서 전통 이제 SASS 방식은 요 SASS 방식은 이 들여쓰기
그러니까 요 탭으로 돼 있는 이 들여쓰기로 이 단계 중괄로 구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뭐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게 너무 헷갈려서 보기에 구분이 뭐해서 그래서 조금 꺼려하기 시작해서 결국에는 SCSS 방식으로 바뀌면서 그게 훨씬 더 대중화가 된 것이죠. 그래서 이 똑같은 거를 SCSS로 하게 되면은 이렇게 하고 폰트 다시 사이즈 네, 이렇게 됩니다. 지금 이 컴파일러 옵션을 제가 사스로 해서 이게 지금 에러가 났다고 나오는데 얘를 주석 처리를 하고 SCSS로 바꾸게 되면은 자 결국 결과는 똑같습니다. 요거 잠깐 숫자만 바꿔보면은 이렇게 12로 바뀌고요. 자 그래서 SCSS는 CSS가 붙었듯이 이렇게 사스 그 코딩을 CSS 같이 이렇게 중괄로랑 해서 네, 훨씬 더 좀 더 친근하게 작업 그 코딩을 할 수 있도록 바뀐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의 요즘은 대부분 SCSS 방식을 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에 것이 SASS 방식, 밑에 것이 SCSS 방식. 이 중괄로랑 들여쓰기로 한다는 것 말고도 뭐 또 다른 차이점이 있는데 아무튼 요즘은 다 SCSS 방식을 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스를 배워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결국 CSS의 미래가 되겠습니다. 사스는 CSS의 미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이 사스에서 어떤 기능이 CSS에도 도입이 되면서 CSS도 이제 계속 발전을 하니까요. 그 발전하는 과정에서 기존의 사스의 기능들을 조금씩 도입하고 하면서 발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사스에서 쓰는 이 변수라는 것을 이렇게 백그라운드 달라봐. 자 이렇게 되고 이 변수라는 개념이 CSS에서 이렇게 자 요거 그대로 사스 이 CSS로 컴파일이 되죠.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이제 CSS에서 추가된 기능인데 이 커스텀 프로퍼티라고 해서 이 사스의 이 변수하고 비슷한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CSS에서는 이런 식으로 쓰게 되고요. 여기 오타가 있군요. 바라고 해서 이렇게 하면은 자 이렇게 변수가 여기에 들어가는 식으로 컴파일이 되게 됩니다. 자 이거 지금 여기 게 그대로 들어오죠.
그래서 이것은 결국엔 CSS의 변수 방식인 것입니다. 이 부분이요. 그래서 사스는 CSS를 모두 포함하고 있다고 했기 때문에, 자, CSS 그대로 쓰시면은 말 그대로 그냥 그대로 바뀝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스를 하는 데 있어서 일단 그냥 처음에는 CSS, 내가 알고 있는 CSS 그대로 쓰셔도 됩니다. 아니, 처음에는 당연히 그렇게 시작을 하실 거고요. 그리고 사스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 뭔가 처음부터 거창한 것을 만들겠다 라고 마음을 먹으시면 이제 금방 지칠 수가 있으니까요. 일단 사스에다가 기본적으로 내가 알고 있는 CSS 그대로 작성을 하면서 부분 이렇게 조금씩 네, 내가 배운 것들을 적용해 가시면서 그렇게 활용을 해 가시면은 네, 실력이 점점 늘어갈 것입니다. 네, 그래서 결국엔 일단 사스는 CSS의 미래다. 그러니까 이렇게 변수라는, 이거는 이제 사스의 변수인데 약간 형태가 이렇게 바뀔 뿐이지 사스에서 쓰이는 기능들이 CSS에 점점 이제 도입이 돼서 추가가 될 것입니다. 앞으로 미래에 계속해서 조금씩. 그렇기 때문에 사스를 배워 놓으면 이제 CSS의 미래도 같이 배우는 게 되겠죠. 그래서 사스 방식으로 이제 사스를 배워서 CSS를 만들다 보면은 이 CSS를 작성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그냥 단순한 코딩 노가다, 그런 식으로 이제 그 좀 단조로운 작업들을 이제 사스로 해서 약간 좀 색다르면서 조금은 의미 있는 작업으로 네, 좀 재밌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스에 입문하신 분들 응원 드리고요. 제가 좀 좋은 길라잡이가 될 수 있도록 네,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 사스가 뭔지 간단하게 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